자, 동적계획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예제를 하나 더 들 텐데요. 문제 이름은 지그재그 문제입니다. 지그재그라는 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그재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숫자들의 수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7, 4, 9, 2, 5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거는 지그재그 수열이에요. 왜냐하면 1, 그 다음은 1보다 큰 7, 7보다 작은 4, 4보다 큰 9, 그 다음에 9보다 작은 2, 그 다음에 2보다 큰 5. 이렇게 수열들이 차례대로 나타나는데, 어떤 수에서 그 다음에는 큰 수, 그 다음은 작은 수, 큰 수, 작은 수, 큰 수. 이렇게 서로 크기가 작거나 큰 것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수열을 지그재그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5, 3, 2, 7 이렇게 하면 1, 5, 3, 2, 7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 다음에 3보다 무조건 큰 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3보다 작은 2라는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지그재그 수열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지그재그 수열 문제라는 뭐냐면 n개의 숫자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 2, 0, 7, 1, 4, 5, 8, 3, 뭐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지그재그 수열을 만드는 거예요. 2, 7, 1, 4, 8, 3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 7, 1, 4, 4 다음에 8을 뽑으면 안 되네. 1, 4, 8 뽑지 말고 1, 7, 1, 2, 7, 1, 4, 3 이렇게 뽑으면 지그재그 수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이게 5인 지그재그 수열이 이 입력으로 주어진 n개의 숫자들의 수열에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그재그 수열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거를 DP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해야 돼요.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분할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해가 더 작은 문제 해들을 조합해서 생기는 거구나 라고 해를 갖다가 잘 관찰해서 이 어떤 식으로 분할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큰 문제의 해를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작은 문제, 작은 해의 어떤 조합, 그 조합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점화식의 형태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점화식의 각각 작은 문제들의 해들이 저장될 리스트가 필요해요. 테이블이. 그 DP 테이블을 정의하고 그거를 각각의 DP 테이블의 값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맞다는 정확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은 거의 1, 2, 3번 단계에서 자명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럼 우선 첫 번째 단계 작은 문제로 분할해서 두 번째인 작은 문제 헤드로 큰 문제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와 똑같냐면 최대 구간 합과 똑같아요. 최대 구간 합처럼 이것도 지그재그 수열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긴 길이의 지그재그 수열. 그러면 그 지그재그 수열은 A에 있는 어떤 값으로 끝나겠죠. 그쵸? 근데 그 어떤 값으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러면 어떤 지그재그 수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5라는 값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전 값을 보는 거죠. 그 전값. 그 전값은 지그재그 수열이기 때문에
그 전값은 5보다 클 수도 있고 5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5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5보다 큰 경우는 이 전에 나타나는 값들 중에서 5보다 큰 값이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7밖에 없네. 7. 그렇죠? 그 다음에 7 전에는 7보다 작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5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 1, 3 다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가 왔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커야 돼요. 2보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3이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길이가 4인 지그재그 수열이죠. 5로 끝나는 지그재그 수열 중에 길이가 4인 지그재그 수열이에요. 그러면 5로 끝나는 것 중에 그 전에 더 작은 5보다 작은 값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5의 왼쪽에 있는 수 중에서 작은 거는 4, 2, 마이너스 1, 3 아무거나 올 수 있겠네. 그러면 4가 왔다고 치고 그 전에는 4전에는 4보다 큰 수가 와야 되는데 4보다 큰 수는 5가 올 수 있고 그 전에는 마이너스 1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엔 3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길이가 4인 지그재그 수열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상태예요. 어떤 AK로 끝나는 지그재그 수열이 있는데 그 전에 더 큰 값이 오고 AK는 그 값보다 더 작은 거죠. 그 다음엔 더 작고 그 다음엔 더 크고 뭔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거고 AK로 끝나는데 그 전은 더 큰 거예요. 값이 AK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엔 더 크고 그 다음엔 더 작고 뭔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AK로 끝나는 지그재그 수열 중에서 더 긴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둘 다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AK가 뭔가 그 전수보다 더 작은 숫자로 작게 돼서 끝난다고 하면 이 상태를 우리는 로우 상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AK가 이 상태는 그 전값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하이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AK가 로우인 상태의 지그재그 수열과 AK가 하이인 상태의 지그재그 수열을 다 고려해서 그 중에서 더 긴 지그재그 수열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작은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AK가 로인 상태로 끝나는 경우를 보면 앞에 있는 이 수열은 뭐예요? 이 수열도 역시 지그재그 수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그재그 수열은 이거를 AJ라고 할까요? 즉 K보다 왼쪽에 있는 값들 중에 AK보다 큰 숫자가 AJ잖아요. 그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지그재그 수열은 뭐예요? 이거는 AJ로 끝나는 지그재그 수열이 더 짧은 지그재그 수열이잖아요. AJ로 끝나는데 AJ가 어떤 상태로 끝나요? 로우인 상태, 하이인 상태. AK가 로우인 상태이기 때문에 AJ는 하이인 상태죠. 그렇죠? 하이인 상태에 AJ로 끝나는 지그재그 수열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K가 하이인 상태로 끝나는 경우에 앞에 붙어 있는 이 더 짧은 지그재그 수열을 보면 얘는 지그재그 수열인데 이 AJ가 로우인 상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그재그 수열 중에서 어떤 거예요? AJ가 로우인 상태로 끝나는 지그재그 수열 중에서 이왕이면 더 제일 긴 거를 붙여야겠죠. AK 앞에다가. 그래야지 AK로 끝나는 가능하면 긴 지그재그 수열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DP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죠. 어떻게 돼요? 뭔가 로우 K라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리스트예요. 이건 리스트. 그 다음에 하이 K라는 것도 보는 거죠. 하이 K. 그러면 K번째 이 리스트의 값은 뭐냐면 AK가 로우인 상태로 끝나는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의 길이가 로우 K에 저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 K는 AK가 이제 하인
상태로 끝나는 가장 큰 지그재그 수열의 길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AK로 끝나는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의 길이는 뭐겠어요? 지그재그 수열 길이는 당연히 로우 K와 하이 K 중에 더 큰 값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로우 K와 하이 K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옆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볼게요. 유사하게. 그러면서 for loop을 돌릴 거예요. 지금 AK 바로 전에 오는 AJ를 찾아야 되잖아요. J는 당연히 K보다 인덱스가 작아야 돼요. in range 0부터 시작하니까 쓰고 K까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J는 0부터 K-1까지. 그러면 우선 만약에 로우부터 생각해보죠. 이 로우, AK가 로우로 끝나는 경우에 그 전에 오는 AJ는 뭐 해야 돼요? AK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서 if A와 AJ와 AK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AK보다 큰 AJ만 로우 AK 전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로우 K는 뭐죠? maximum 로우 K. 여기에 로우 K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포문을 돌면서 로우 K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럼 J를 증가시키면서 가장 값이 큰 로우 K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로우 J와 에다가 1을 더한 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이 J네. 하이 J. 여기서 보면 로우 AK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앞에 오는 게 뭐예요? 하이 AJ죠. 하이 AJ. 그러면 하이 J는 뭐예요? AJ가 하이로 끝나는 가장 긴 길이니까 그 값에다가 1을 더한 왜? AK가 뒤에 붙을 거 아니에요. 길이가 1 증가했죠. 이게 지금 AJ가 AK보다 크기 때문에 AJ가 하이로 끝나는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에다가 AK를 붙인 그래서 플러스 1이 된 이 길이가 새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길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발견한 로우 K랑 비교해서 더 크면 이 로우 K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f 만약에 AJ가 AK보다 더 작다 그러면 이 AJ는 AK의 로우인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하이인 상태로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이 K를 이제 이 경우에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이 K 그 다음에 로우 J에다가 1 더한 거.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이거죠. AK가 하이로 끝나는 경우에 그 전에 오는 AJ는 당연히 로우로 끝나야 돼요. 그쵸? 로우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AJ가 AK보다는 작아야 돼요. AJ가 AK보다는 작은 조건을 만족해야지 자격이 되는 거고 그러면 AJ가 로우로 끝났을 때 가장 긴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우 J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AK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한 하이 K랑 비교해서 더 큰 값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결국 하이와 로우의 n개의 길이 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뭔가 포문을 돌면서
for문을 돌면서 k in range n까지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ak로 끝나는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은 low k와 high k의 맥시멈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k에 대해서 ak로 끝나는 그럼 전체 수열에 대해서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은 모든 ak에 대해서 그걸로 끝나는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뭔가 이 중에서 뭔가 맥시멈을 계산하는 겁니다. 맥시멈을 계산하는데 어떤 맥시멈을 계산해요? 로우 맥스 로우 k와 하이 k 중에 맥시멈을 계산하고 이 값이 ak로 끝나는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의 길이가 되는 거고 모든 k에 대해서 맥시멈을 택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체 리스트에 들어있는 n개의 값들 중에서 가장 긴 지그재그 수열이 되는 거죠.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채우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이 경우에는 두 개의 DP 테이블이 등장하는 거고 이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각각을 채우는데 어떻게 걸리냐면 모든 K에 대해서 이 J for loop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뭐가 돼 있어요? for loop K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in range n 해가지고 이중 for loop를 돌아가야 돼요. 모든 K에 대해서 각각 로우 K와 하이 K를 안쪽 J for loop로 돌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총 B고 N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for loop가 N제곱번 토탈 돌면서 이 if문 두 개 문장을 수행하는데 각각 맥시멈 값 더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큰 값으로 로우 K, 하이 K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다 상수 시간이고 그게 N제곱 돌기 때문에 N제곱번 시간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에 K for loop를 도는 거기 때문에 B고 N이고 그렇죠? 이걸 두 개 합쳐봤자 B고 N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그재그 수열은 두 개의 DP 테이블, 두 개의 1차원 DP 테이블, 로우와 하이가 있어야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로우와 하이를 각각 채우는데 이중 포르프문을 채운다는 거, 돌면서 채운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뭐예요? 이 로우 K 하나와 하이 K를 하나를 채우는데 시간이 n만큼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안쪽 포르프에서, J 포르프에서. 그런데 모든 K와 K에 대해서 이걸 반복해야 되니까 바깥쪽 포르프가 n번 도는 거고 그래서 전체 n제곱번의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